자, 그럼 오늘은 사실 정규 수업을 마무리하고 캐시 메모리가 마지막 공부하는 주제였는데 마지막 시간에 완전히 다 내용을 전달하지 못해서 캐시 메모리의 어떤 동작과 성능 이슈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캐시 메모리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은 캐시 메모리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먼저 캐시 메모리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이제 메모리란 게 컴퓨터가 쓰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소 바이트로 접근되는 연속되어 있는 어떤 저장 공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캐시 메모리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이 구조를 얘기하면서 보이는 것처럼 캐시 메모리는 좀 특별한 이런 좀 구조,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가 이것부터 일단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메모리를 얘기할 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메모리 계층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메모리가 계층 구조를 가지게 수밖에 없느냐 이거를 이해하는 것 중에 하고요. 현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폰노임 아키텍처에서의 메모리 기술은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각각에 따라서 크게 성능과 저장 공간, 저장 용량의 이제 가격하고 같은 거고요. 그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메모리로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대응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메모리를 쓰게 되는 거고 그것들이 빠르고 용량 작은 것, 느리고 용량 큰 것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는 캐싱이라는 걸로 일부를 가지고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메인 메모리와 하드디스크와 네트워크 떨어져 있는 클라우드 혹은 서버에 있는 어떤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다 계층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도 똑같이 캐싱의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요놈의 일부를 담고 요놈의 일부를 이렇게 담고 우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일부를 액세스할 때는 전체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만 일부를 액세스할 때는 빠른 메모리에 있는 것처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메인 메모리, 램,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사이에서는 이 둘 간의 성능 차이가 무지무지 큽니다. 무지무지 크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구조, 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구조를 그대로 그냥 가지더라도 캐싱의 효과를 아주 크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캐시 메모리를 강화해서 배우는 거는 CPU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리가 이전까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었던 캐시 메모리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그냥 바이트 주소로만 액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느냐? 이 캐시 메모리와 메인 메모리는 물론 캐시 메모리가 훨씬 빠르긴 하지만 이 캐시 메모리도 그냥 메모리이기 때문에 얘와 사이의 차이가 얘들처럼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이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캐시 메모리를 쓰는 어떤 효과가 반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는 단순히 주소로서 바로 액세스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액세스함으로 해가지고서 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 더 이유는 이런 메인 메모리,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장치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메인 메모리 여기 0번째부터 4기가번째 주소, 하드디스크는 또 하드디스크 나름대로의 주소 체계 따로 있고 네트워크에 있는 거는 URL이라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데이터를 가리키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 CPU 옆에 붙어 있는 캐시 메모리와 메인 메모리는 또 같은 주소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 주소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얘 주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소를 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오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형식의 메모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캐시 메모리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구조를 처음 얘기할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주소를 줬을 때 그 주소의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야 되는 것이고 검사를 아주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이브한 방식, 단순한 방식으로 보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잡함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세트,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일정한 4MB, 8MB, 16MB 그런 데이터를 바이트 개수만 저장하는 건데 그것들의 구성을 세트와 세트 안에 라인이라는 것으로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냥 간단히 캐시 읽는 것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하고 캐시 동작 특성을 마무리를 이제 지어버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만 더 캐시의 동작 또 성능상의 어떤 고려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시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는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주소가 주어집니다. 32비트 주소. 지금 늘 쓰는 32비트 컴퓨터라면 32비트의 주소로 주어지는데 이 메모리 안에 이 메모리가 전체가 다 이 4GB의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캐시 메모리는 1MB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서치 알고리즘 여러 가지를 배웠겠지만 아마 거기서는 나오지 않았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가는 것이 바로 세트 해싱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캐시 메모리를 해시 구조처럼 만들어 놓고 이 전체 4GB 32비트 4GB의 주소가 작은 크기의 주소로 해싱이 되도록 해싱 펑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세트라는 거죠. 그래서 셋 번호를 가지고서 셋이 만약에 16개가 있다. 그러면 4비트를 가지고 세트를 구별할 것이고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은 비트를 가지고 구별할 겁니다. 그래서 이 4비트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같은 나머지 모든 이런 비트들은 서로 다른 주소지만 다 같은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트를 가지고 셋 주소를 셋 비트를 가지고 먼저 이 여러 개의 그래서 세트를 결정한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라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 중에 내가 실제로 원하는 이 주소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그 다음에는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3개가 아니라 우리 이제 컴퓨터 캐시에서는 항상 2의 n승이니까 2개가 있든지 4개가 있든지 이렇게 있게 될 텐데 그 4개 중에서 실제 이 주소의 데이터가 있느냐를 찾는 방법은 이 주소 값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 값하고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런 메모리에는 컴퓨터 메모리에 실제 데이터만 들어있는데 캐시 메모리는 데이터와 함께 이 주소 값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함하고 있는 주소가 전체 주소가 아니라 이 태그라고 하고 있는 꼬리표를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의 구성은 실제 데이터를만 담고 있지만 데이터 외에도 태그라고 하는 주소의 일부분을 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트로 먼저 세트를 지정한 다음에 그 중에 2개,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태그를 비교해 보기를 해가지고서 이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이 주소의 데이터구나 라고 찾게 되는 게 캐시 메모리의 원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또 캐시 메모리 동작을 들어서 설명하게 되면 캐시 메모리 접근하는데 꽤 복잡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를 주소로 바로 액세스하는 것보다 캐시 메모리 데이터를 찾는 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런 구조가 없었으면 여기 있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서 주소값을 다 비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세트를 먼저 결정하고 태그를 비교하는 식으로 좀 더 빠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캐시 메모리의 기본 구조와 기본적인 동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구조가 세트가 이 캐시 메모리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캐시 메모리를 사상 방법으로 디렉트 시 세트 디렉트 캐시 풀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 이 그림의 설명처럼 여기서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이 안에 있는 세트 안에 있는 여러 라인들을 결국 다 비교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 세트 안에 라인이 하나만 이 라인이 하나만 있으면 세트 라인이 하나 있으면 비교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빠르게 이 메모리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방법으로는 찾기 위해서는 한 라인 안에 하나의 세트만
등으로 해가지고서 이 태그 비교를 좀 더 빨리, 여러 개가 있으면 비교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태그 비교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 디렉트 맵드 캐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렉트 맵드 캐시를 하게 되면 캐시를 찾아서 읽는데 좀 더 빠르게, 여기서 전제는 만약에 있다면 이 캐시 메모리 안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빠르게 읽어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같은 세트에 여러 개의 주소가 이제 연결될 텐데 한 라인, 한 캐시 데이터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충돌되는 다른 주소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서 이쪽 캐시들이 다 비어있다 할지라도 한 캐시 라인상, 세트상에서 충돌이 나서 캐시 미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셋 어소시어티브 캐시는 한 셋 안에 이제 2개 이상 여러 개의 캐시 라인, 즉 캐시 블락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주소의 세트가 결정되면은 이 여기 예를 들면 2개 중에 어떤 것이 내가 찾는 주소인가를 체크해가지고서 이 캐시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아니라 2개니까 비교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이런 단점이 생기죠. 그렇지만 한 세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세트에서 충돌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 미스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극단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서 전체 캐시 메모리가 하나의 세트로 된 것이 처음 얘기했던 이제 캐시 메모리의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전체 캐시 블락들이 하나의 세트에 들어가니까 세트로 인덱싱하는 이제 그건 없어지고, 내가 어떤 주소를 주면은 그 주소가 여기 전체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충돌되는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비교하는 시간은 더 길어지는 이런 특징이 생기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이 메인 메모리의 주소로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단지 주소를 액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세트와 라인이라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서 접근하게 되는데, 그때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한 세트에 한 라인만 주거나 혹은 세트 안에 전체 라인 다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비교하는 시간을 짧게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충돌 미스를 줄이는 측면, 이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트레이드오프, 그 좋은 점의 중간을 찾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짐작해 보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캐시는 일정한 개수, 4개, 16개 이 정도의 셋 어소시어티브 방식의 캐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쓰이는 게 아니라 특별한 캐시 메모리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캐시 메모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또 역시 반복해서 설명을 했지만 지금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캐시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 주소로 접근하기 위해서 빠르게 읽기 위해서 단지 주소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셋과 라인, 블락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대체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서 성능상의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캐시의 구조 이해로서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이트 문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게 이제 캐시인데, 처음에 캐시는 이것의 일부만 담고 있는 것, 그래서 여기 담고 있는 것, 이걸 액세스할 때 빠르게 접근하는 것,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겠지만, 캐시의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캐시 메모리 읽는 거 좀 복잡하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실 좀 전에까지 얘기한,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캐시는 또 캐시 메모리에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내용들만 더 살펴본 겁니다. 실제 캐시 메모리의 동작은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생각이 드는 그렇게 복잡한 거면은 이것을 액세스하는 것보다 더 늘어질 수 있는데 걱정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캐시 하드웨어를 설계한 사람들이 다 해결해 놓은 방법입니다. 좀 전에 그런 구조, 여기서 얘기할 라이트 또는 교체 이런 거 캐시 메모리를 만든 사람들이 캐시 메모리 옆에 붙어 있는 컨트롤에 다 구현해 놓은 거고, 우리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들은 마치
이 캐시 메모리가 자동적으로 내가 쓰는 것에 내가 쓰는 것을 언제나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가져다 준다.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의 코멘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소프트웨어 동작은 캐시 메모리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으니까 그 캐시 메모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냥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자. 요거만 잘 아는 게 어쩌면 더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캐시 메모리의 기본 내부 구조를 우리 수업을 통해서는 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제 바람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캐시 메모리 구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제 살펴볼 것은 쓰기, write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건 read였어요. set associative 캐시든 뭐든 상관없이 캐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read라는 경우 이런 주소를 주면 이 주소에 해당한 데이터를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set를 가지고 하나를 결정하고 이거는 뭐 셋이 몇 개이든 전체 하나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셋이 하나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이 캐시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태그를 비교해서 맞으면 읽어온다. 그리고 설명을 좀 이제 가볍게 했던 것이 만약에 여러분 이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이렇게 보고 만약에 맞지 않으면 태그하고 맞지 않으면 캐시 메모리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체가 된다 라는 말을 라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체는 지난 시간에 간단히 한번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read가 아니라 쓰기까지 들어가거든요. 쓰기가 들어가면 좀 더 캐시 메모리 동작은 복잡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read만 하게 되면 내가 읽고자 하는 데이터를 여기로 실제 데이터는 여기 다 들어있는데 프로그램 데이터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일부를 이쪽으로 올려가지고서 여기서 CPU한테 전달을 해주는 이런 방식 동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3개를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3개 올렸다 그러면 이걸 읽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고 이것을 올려가지고 다시 읽고 또 다른 또 어떤 걸 읽고 싶다 그러면 또 이 부분을 지우고 얘를 올린 다음에 또 읽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캐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읽어올 때는 속도가 좀 느리지만 일단 한번 캐시에다 올려두면은 여기서 다음 바이트를 매우 빠르게 읽어가는 게 캐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가 read가 아니라 이제 write가 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write가 되게 되면은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그 데이터를 CPU가 move 해가지고 레지스트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옮겼거나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옮겼거나 해서 여기가 변경이 된 거죠. 이 부분의 데이터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또 다른 지역의 메모리 이 지역의 메모리를 write 혹은 read를 CPU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이걸 읽어오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 이게 없으니까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지우고 이것을 올려야 될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게 선택이 됐다. 이게 선택이 됐다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그냥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데이터를 아래쪽에다 써줘야지만이 이 전체 시스템을 온전하게 동작할 겁니다. 그래서 read만 캐시가 사용이 될 때는 그냥 읽어드려가지고 서비스 한다는 이런 개념을 쓸 수가 있는데 write가 반영이 되게 되면은 write 할 때 그 write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좀 고민스럽게 됩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은 write 할 때마다 가만 놔둡니다. 가만 놔둬서 write 하면 write 이렇게 그냥 계속 시켜주는 거죠. write를 또 시켜주고 write를 시켜주고 하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읽어서 올릴 때 이게 write가 되었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때서야 이것을 메모리에다 써주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아마 캐시 메모리를 설계해라라고 하면 이런 방식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write를 처리하는 일종의 정책이라는 거죠.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write through, 하나가 write back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것이 write back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write 할 때마다 CPU write 할 때마다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를 여기다 그냥 덮어서 둡니다. 이때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같은 데이터인데 같은 주소를 가리킨 데이터인데 여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여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계속 쓰고 언제 이걸 일치시켜 주느냐 이 데이터가 없어질 때 이 데이터가 사라지게 될 때 지우고 다른 걸로 해야 될 때 그때 이때 데이터를 몽땅 다 내려줍니다. 아마 이거는 캐시가 아니라 계속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
한 카피밖에 없는 데이터를 다룰 때는 그 데이터 카피만 잘 다루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데이터를 다룰 때라도 거의 100%, 99.9% 서버 쪽에 데이터가 있고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서 게임이든 웹이든 다 뭔가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다루는 거는 사용자 데이터 그 한 번이지만 실제로는 서버 쪽에 있게 되고 내가 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가져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만약에 리드만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라이트를 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와 내가 이미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바로 그거죠. 그게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두 개가 불일치되면 이거 문제가 생기니까 언제든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 동기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언제 하느냐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위로 놨다가 한 번에 하는 것이 라이트백 방법이고, 라이트 스루 방법은 여기서 라이트가 있을 때마다 CPU 라이트를 할 때마다 이 데이터를 그대로 또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이것도 뭐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 캐시에 있는 데이터와 실제 메모리에 있는 원본 데이터 사이에서 불일치가 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스루 방법을 취하게 되면은 이런 불일치로 인하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라이트 스루 방법을 취하게 되면은 성능상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캐시, 여기에 있는 데이터인데 캐시 메모리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인 메모리까지 써야 되니까 캐시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득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리턴이라보다는 얘가 작업을 갖추려면 여기 있는 메모리까지 다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니까 캐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는 캐시가 없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스루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라이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성능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라이트 백은 성능상에 유리하죠. 라이트 할 때마다 그냥 아래쪽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캐시 메모리에만 데이터를 쓰고, 이게 지금 이 상태는 문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데이터 관리 정책에 대해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진짜로 문제될 시점은 내가 여기에 바꿔놨던 데이터가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없어질 수 있을 때, 즉 다른 데이터로 이것을 덮어 써야 될 때, 그때를 잘 캐치해 가지고서 그때 변경 데이터를 원본에다 내려 써주면은 데이터의 불일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해가지고서 성능을 좀 라이트의 성능 저하를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라이트백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라이트백 방법은 이쪽으로 메인 메모리로 데이터를 쓰기 전에 만약 전원이 끊어지거나 또는 다른 프로그램이 뭔가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메인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런 사이에서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에 있다가 메인 메모리 전원이 끊어져 버리면 여기는 반영이 안 되고 데이터가 나가죠. 그래서 유저는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바꿨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실제 원본 데이터, 파일 데이터는 바뀌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캐시 메모리는 이 캐시 메모리와 메인 메모리 다 둘 다 전원이 나가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캐시 메모리나 라이트 백을 하더라도 이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캐시 메모리는 라이트 백 방식으로 쓰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캐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 관리 쪽에서도 라이트 백이나 라이트 스루 이런 말이 나온다면 두 카피가 있는 캐시의 개념으로 사용된 두 카피가 있는 데이터의 관리 방법 중에서 라이트 처리 방법이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복잡해진 거는 라이트 미스가 났을 때, 그냥 라이트 히트가 났을 때 지금 문제를 얘기한 건데, 라이트 하려고 하는데 이 안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위드 같으면 여기로 가져와야 되는데 라이트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이거는 아까 라이트 하는 경우에 라이트 쓰려면은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쓸 거면은 굳이 여기 가져올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여기 쓸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미스가 났을 때 여기 있는 걸 캐시로 올려와서 라이트 할 거냐, 캐시에 올리지 않고 라이트 할 거냐, 라이트 알로케이트와 노 라이트 알로케이트의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는
실제 캐시인 경우 대부분 다 라이트백이기 때문에 여기서 라이트를 모았다가 나중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트 에러가 나더라도 미스가 나더라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일단 캐시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여기다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스루 방식의 캐시라면은 굳이 여기 미스난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여기다 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트 알로케이터와 노 라이트 알로케이터라는 미스 처리 방식이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죠. 라이트 스루로 라이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굳이 캐시 메모리를 올릴 필요 없다. 이런 방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라이트 백인 경우에는 라이트 알로케이트를 함으로 해가지고 다음번 라이트 혹은 리드 할 때 여기서 캐시 히트가 나가지고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을 취합니다. 이게 캐시의 라이트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라이트 알로케이트, 라이트 백 이런 거는 캐시 메모리 이야기에서 꼭 좀 난이도가 있는 설명이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캐시 메모리를 운영할 때, 즉 두 카피, 어떤 데이터가 캐시를 푸는 두 카피가 될 때 라이트를 하게 되면 불일치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좀 넘어가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캐시 메모리는 CPU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때 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메모리 계층 구조의 특성상 위쪽이 훨씬 빠른 메모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던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여기저기 걸 중구난방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프로그램 데이터에서 일정한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같은 위치를 계속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반복을 사용하거나 그 옆에 붙어있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지역성, 로컬리티라는 특성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만 캐시 메모리에다 올려줌으로써 CPU는 캐시 메모리가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메모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크기의 캐시 메모리로 빠르게 전체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캐시 메모리인데 구조에서부터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메인 메모리와 캐시 메모리 사이에서는 조그만 4MB에 1MB 메모리를 준다고 해서 이게 바로 그냥 빠른 메모리 접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모리를 좀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트와 라인의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비록 메인 메모리를 빠르긴 하지만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것이 미스 레이트입니다. CPU는 캐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요만큼의 메모리가 있다고 일단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게 메인 메모리에서 읽히지 않고 캐시 메모리에서 읽혀야지만 성능이 빨라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히트입니다. 캐시 메모리에다가 캐시 메모리에 운용하는 OS나 하드웨어가 CPU의 동작을 잘 게스 혹은 이해해가지고서 CPU 사용할 데이터를 여기다 올려놔야지 실제 캐시 메모리의 성능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히트한다는 것이고, 캐시 메모리의 성능을 얘기할 때 히트가 얼마나 되냐, 메모리를 CPU에서 명령어가 메모리를 100만 번 액세스했는데 캐시 히트가 몇 번이 안 되냐, 이게 캐시 성능의 가장 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지역성 있게 동작했느냐는 거. 만약에 이 프로그램 100만 번을 전체 4GB 혹은 데이터만 하더라도 4GB 아니더라도 텍스트 데이터 이렇게 이만큼의 데이터를 접근한다 하더라도 메모리를 이렇게 액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액세스하고 여기 액세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렇게 전체 메모리 공간에 지역성 없이 랜덤하게 액세스한다면 비록 캐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의 액세스하니까 이만큼의 데이터를 여기다 올려놨는데 다음번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가 보다 하고 또 이걸 올려놨더니 여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면 히트 레이트가 떨어져가지고 캐시 메모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능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 성능, 즉 캐시 메모리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얼마만큼 히트가 났느냐 이 비율로서 얘기한다는 거죠. 쉽게 짐작이 되겠지만 히트의 비율은 미스의 비율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이거는 미스 레이트, 1 마이너스 미스 레이트는 히트 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실제 상용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는 실제 시스템에서 캐시 히트 레이트는 보통 98% 이상, 96% 히트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동작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에서 결정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점이 우리 이제 그나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메모리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된다. 바로 이게 뭐였냐면 요겁니다. 요게 여러분이 일부러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액세스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절대 이거 안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 작성할 때 지역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작성해야지 좀 더 높은 98%가 아니라 98.5% 이렇게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트 레이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사실 캐시 메모리를 설계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한테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캐시 메모리의 구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돌 미스의 확률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지역성을 주더라도 소프트웨어가 똑같은 소프트웨어라도 캐시 히트 미스의 확률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중요한 얘기하지만 이거 저 캐시 미스 히트 레이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히트 미스 레이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일단 지역성이죠. 소프트웨어의 지역성이 얼마나 좋느냐 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핑 방법입니다. 어떤 식으로 캐시 라인을 구성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또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세트에 제한이 걸려지니까 히트 미스의 레이트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셋의 크기가 커질수록 히트 레이트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이 교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가상 메모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중간에 한 번씩 얘기를 하긴 했지만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하지 않았는데 캐시를 다운돼 있어가지고 교체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바로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다 차 있는 경우에 여기 없는 것을 들고 왔을 때 이 중에 어떤 하나를 버리고 이걸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어떤 걸 버리냐에 따라 가지고서 히트 미스 레이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번에 접근하는 것을 만약에 버리게 되면은 미스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걸 버리게 되면 미스 레이트는 좀 더 떨어지게, 히트 레이트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해 가지고서 히트 미스 레이트가 변하고 히트 미스 레이트가 캐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니까 이 점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두 가지, 여기 두 가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캐시의 기본 동작이죠. 그래서 캐시 설계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 부분에다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조금 고려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메모리 성능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캐시의 성능에서 가장 큰 인자이고, 또 여러분이 이런 캐시의 동작, 메모리 계층구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같이 연결시킵니다.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또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메인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메인 메모리 캐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이의 캐시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상 메모리인데, 가상 메모리 얘기할 때도 이 똑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가상 메모리 얘기할 때도 가상 메모리 히트 미스, 즉 여기서 페이지, 히트, 페이지 폴트 그 얘기가 되는데 똑같은 그런 방식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교체 알고리즘, 매핑 방식 이런 것이 이제 운영체제에서 설명했던 거고,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로 하다 보니까 이 매핑은 소프트웨어로 하다 보니까 훨씬 자유로워가지고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교체를 어떻게 하느냐가 꽤 중요했던 거고, 그때는 OS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성에 대한 얘기는 크게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똑같은 개념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개념에 좀 더 가깝게 이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캐시 메모리 성능은 다른 것에 비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 내가 메모리 주소를 줬을 때 빨리 읽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읽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게 힙타임입니다. 여기서 주소를 줬을 때 캐시에 있는 거라 할지라도 이 캐시에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길다면 캐시 메모리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구조라면 이렇게 갈수록 캐시 메모리의 히트 레이트는 높아지지만 이렇게 갈수록 히트 타임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세트에서 내가 원하는 주소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디렉트 매프로 갈수록 검사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히트 타임, 여기서 메모리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 있는 걸 읽어오는 시간이 더 짧아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캐시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워낙 큰 덩어리가 얼마만큼 히트가 나느냐, 그게 가장 큰 덩어리긴 하겠지만 히트가 났을 때 좀 더 빨리 읽어야지 메모리 성능은 좋아진다는 그런 면에서 히트 타임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주 큰, 또 역시 큰 영향은 아니지만 미스 페널티라는 것도 캐시 메모리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미스 페널티는 건 뭐냐? 여기에서 3개의 캐시 메모리가 있을 때 내가 주소를 줬는데 3개 중에 없다. 그래서 다른 거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을 읽어와야 됩니다. 즉 아래에 있는 메모리에서 캐시로 읽어오는 시간, 미스가 났을 때 들어가는 시간, 필요한 시간, 미스가 날 때 들어가는 벌칙 시간, 그것이 미스 페널티라는 것이고 저것도 캐시 메모리 성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미스 페널티는 근데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메모리에서 읽어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것도 캐시 메모리의 설계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런 걸 설계를 할 때 결국 세트와 라인과 그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블락의 크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에서 캐시 구조가 결정되는데 아까 셋이나 라인 등에 의해 가지고서 히트 레이트나 히트 타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블락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미스 페널티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블락이라는 것은 나는 CPU는 여기에 4바이트만 읽어라, 한 워드 또는 한 바이트를 읽어라고 주지만 실제 메모리와 캐시 메모리 사이에서는 한 바이트씩 가져오다 보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만큼씩, 즉 블락 크기만큼씩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블락 크기가 커지면 한 번에 블락을 올리는데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즉 캐시 미스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없을 때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블락이 크게 커지면 미스 페널티가 커지고 블락 크기가 작아지면, 블락이 만약에 4바이트짜리 블락이다. 그럼 내가 4바이트짜리 읽고 있을 때 딱 4바이트만 가져오면 되니까 미스 페널티가 줄어드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블락을 무조건 줄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블락 크기를 줄이게 되면 내가 한 번 가져왔을 때 가져온 데이터만 캐시에서 CPU에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락에 한 번에 읽어들어온 블락이 크게 커지면 내가 이걸 읽고 싶을 때 이만큼 전체를 가져오게 되니까 다음번 데이터를 운 좋게 다시 캐시에서 그냥 바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시의 히트 레이트가 높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좀 제가 얘기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면은 꽤 복잡하죠.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캐시의 동작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은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 아래 계층의 일부를 담아가지고 얘가 빠르니까 CPU가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다. 여기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고 이제 막 복잡한 것까지 다 와이트까지 처리하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고려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요소들 다 살펴봐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마무리 못했던 거 이번 시간 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 캐시라는 것이 아래쪽 데이터의 일부를 담는 것이고 아래쪽의 일부를 빠른 메모리 제대로 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서 히트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
히트가 많이 일어나려면은 작게 가져온 데이터를 반복해서 여기에 없는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데이터만 반복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성이 높아야 된다. 이 흐름 정도를 이해하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시면 그것들이 다 지금 캐시 구조, 블락의 크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 외에도 미스, 히트, 레이트 외에도 캐시가 동작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학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자료로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캐시라는 다시 정보를 이제 마무리를 캐시 구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기 적힌 것처럼 인텔 코어 시리즈의 캐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쿼드 코어 CPU고 CPU 0번, 1번, 2번, 3번 CPU가 4개가 있습니다. CPU가 4개가 있고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밖에 몇 기가바이트 메모리가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CPU 안에는 캐시가 들어있고 그 캐시는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구체적인 L1 캐시는 뭐고 L2 캐시가 뭐고 사이즈가 얼마고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의 유식을 나중에 자랑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그 의미는 왜 캐시가 이렇게 여러 단계로 만들어졌느냐는 것이죠. 메인 메모리를 CPU가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캐시가 필요하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 당연히 알겠지만 CPU 안에 캐시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L1 캐시는 조금 작고 L2 캐시는 조금 크고 L3 캐시는 더 크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제가 아는 한 L1 캐시와 L2 캐시와 L3 캐시의 실제 하드웨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트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비트를 저장하고 있는 속도는 얘랑 똑같아요. 얘하고 얘는 다릅니다. 얘는 SRAM이고 얘는 DRAM이니까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안에 또 하드디스크 속도가 다르고. 그런데 캐시를 왜 3단계로 구분해서 놨느냐? 요걸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이 그림에서 꽤 중요한 이 전체 메모리 계층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연관점을 가지고 중요한 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한 가지인데 여러분 이해를 편하게 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 시스템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인텔 CPU의 캐시 설계는 L1 캐시 용도와 L2 캐시 용도, L3 캐시 용도가 다릅니다. L1 캐시는 여기 있는 것처럼 D 캐시, I 캐시, 데이터 캐시와 인스트럭션 캐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L2 캐시가 통합 캐시라고 되어 있고 L3 캐시는 똑같이 통합 캐시인데 그림에서 느끼는 것처럼 4개의 멀티코어가 다 같이 공유하는 캐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계층 구조에 대한 그런 이해 말고 그냥 이런 하드웨어 구조만 봤을 때 답할 수 있는 거는 L1 캐시의 용도와 L2 캐시 용도와 L3 캐시 용도가 다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인텔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놓은 거고 실제 정답은 메모리 계층 구조로부터 나옵니다.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빠르고 작은 메모리가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크고 느린 메모리가 됩니다. 그런데 캐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캐시 하나였습니다. 하나. CPU 바로 밑에 캐시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텔 CPU처럼 최근에 CPU처럼 막 컴퓨테이션 능력이 꽤 커졌습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능력이 커졌다는 것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커진 거죠. 그래서 캐시조차도 초기에 썼던 것처럼 512K 또는 1MB 이 정도의 캐시 크기만 가지고서는 프로그램의 로컬리티를 다 커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OS의 활동도 작고 내가 쓰는 프로그램 크기도 작고 하다 보니까 지역성을 1MB의 지역성만 커버하더라도 프로그램이 흔히 쓰는 것들을 대부분 다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동작이 캐시에서 히트가 났었죠. 그런데 요즘같이 이제 OS의 크기도 엄청 커지고 OS가 처리하는 프로그램도 커지고 멀티 프로세싱 하면서 다양한 웹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캐싱을 해야 하는 데이터 크기도 요구도 커졌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계층 구조가 아니라 그냥 캐시가 커졌던 거죠. CPU를 팔 때도 그래서 똑같은 CPU인데 1메가 캐시가 있는 CPU와 2메가 캐시가 있는 CPU, 8메가 캐시가 있는 CPU 가격이 달랐고 캐시가 크면 더 성능이 좋은 CPU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키우다가 캐시 크기가 여기 보시면 현재 L3 캐시 8메가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8메가 캐시에다 넣을 수 있는 대량이 커졌죠. 그러니까 히트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8메가바이트 캐시를 8메가바이트 정도 만들다 보니까 셋의 개수 많아지고 라인 개수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CPU가 똑같이 빠른 메모리이긴 하지만 8메가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가지고서 원래는